안녕하십니까. 비욘디 시청자 여러분. 삼포나무병원 신경외과 최고원장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허리 디스크 수술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될지 수술 관련해서 수술 방법보다는 이런 사람들이 수술을 한다. 이럴 때 수술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런 얘기들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시청하시는 분들 전체적으로 척추 관련해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 주시면 종합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디스크 수술은 언제, 이제 어떻게 해야 될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제가 보통 말씀드릴 때 다들 꼭 수술해야 되나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근데 이제 제일 많이 하시는 꼭 해야 되나요? 이제 바로 지금 해야 되나요? 늦게 해도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수술하면 못 걷는 건 아닐까요?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까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잖아요. 사실은 이제 뭐 수술 필요한 경우는 저한테 오시는 분들도 보면 5% 미만인 것 같아요. 5에서 10%. 이제 했다가 나중에 이제 또 심해지면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이제 대개는 이제 보존적 치료나 이제 비수술적 치료로 이제 해결이 됩니다. 하지만 오늘 이제 요런 얘기보다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되는 분들, 증상이 오래되신 분들, 이런 분들 관련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많이들 고민하시고 궁금해 하시는 거, 이제 검사를 먼저 하시겠죠. 저희가 뭐 엑스레이만 보고 골절이 아주 심한 경우에도 이제 MRI를 찍겠지만, 이제 보통은 이제 척추나 이제 MRI, CT 등을 찍어보고, 그걸 보고 나서 이제 수술을 결정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진을 찍고, 이러이러하게 해서 수술을 고려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말씀을 드리면, 이제 많이 하시는 질문들이 이제 꼭 해야 되나요? 아니면 이제 꼭 보존적 치료, 시술 갖고는 안 되나요? 제일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수술을 꼭 해야 되나요? 시술로는 안 되나요? 그리고 이제 언제 수술해야 돼요? 지금 바로 해야 돼요? 아니면 치료를 해보다가 해도 되나요? 이런 질문들. 그리고 수술을 한다면 요즘 뭐 워낙 내시경, 현미 수술 기술이 발전하다 보니까 핀을 임플란트, 이제 스크류, 나사못을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기구를 넣어야 될까요? 아니면 그냥 이제 미세 현미경 수술, 내시경 수술, 내시경을 한 다음에 이제 단일공, 양방향 뭐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이런 고민들이 이제 많이 토로하고 계시고, 그다음에 수술하고 나면 앞으로는 재발이나 문제가 없을까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나면 이제 일상생활은 언제부터 가능하며 병원에서의 생활은 어떤가요? 그리고 이제 수술하고 3일 뒤부터 일하러 가도 되나요? 이거 실제 저번 주에 받은 질문이에요. 이런 고민들이 많으세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 오시면 특히 이제 연세 70세 넘으신 분들, 80대 이런 분들은 아픈 지 오래됐는데 이제 수술하라는 얘기 들을까 봐 병원에 이제 안 왔습니다. 이런 얘기도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더 이제 미루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걷다 보면 이제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제 팔에 힘이 없고 막 물건 들 때 자주 놓쳐요라든지 다리 걷다 보면 다리에 힘이 빠지고 신발이 이렇게 자꾸 빠진다든지 발목을 올릴 수가 없어요. 운동할 때 힘 빠져요.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혹은 이제 걷기 힘들어서 집에만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 요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은 수술을 하셔야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럴 확률이 아무래도 검사하기 전부터 약간 어느 정도는 생각을 좀 하게 되고요. 이제 특히 이렇게 집에만 있어요. 이런 분들은 이제 근감소증이 올 확률이 높습니다. 이제 아프시는 걸 참고 운동하란 말씀은 안 드리지만 이제 운동을 안 하게 되면 당연히 근육이 빠지겠죠. 우리가 노화에 따라서 근육은 감소하게 마련이고 거기다 운동을 안 하면 더더욱이 감소되게 마련입니다. 그래서 요런 얘기들을 만약에 내가 지금 하고 있다면 즉각 병원에 가셔서 상담을 해보시는 게 좋겠어요. 이제 디스크라는 건 왜 아플까요? 이제 디스크 자체, 오늘은 뭐 협착이나 이런 것보다는 디스크 관련으로 말씀을 드리니까 결국 그 자체에서 아프다기보다는 디스크의 변성, 노화가 오면서 퇴행성 변화가 오고 그러면서 이제 찢어지거나 돌출되거나 이제 파열되거나 하면서 염증 혹은 주변에 있는 신경들, 여러 작은 신경부터 큰 신경근, 심하게는 신경줄기, 이제 신경관까지, 척추관까지 눌리면서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고, 보통 초기에는 이제 투액이 이제 사이노 버테브랄 러브, 작은 신경들을 누르면서 털이 통증부터 시작이 되고, 그러다 심해지면 다리까지 통증이 오게 마련입니다. 뭐 간단하게 디스크 얘기하고 그 강론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척추부터 목, 등, 허리, 골반, 꼬리뼈 이렇게 나눌 수 있고 각각 목뼈가 7개, 등뼈가 12개, 허리뼈가 5개, 이제 천골, 그리고 꼬리뼈가 3개에서 5개 이렇게 나눠진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또 오늘은 요추 얘기를 주로 할 거예요. 이제 단면이라고 했을 때 이쪽이 앞쪽, 뒤쪽이라고 하고요. 가운데 척추관이 있고 그 앞에
섬유륜이라는 디스크를 싸고 있는 여러 겹의 딱딱한 껍질이라고 보셔도 되겠죠. 그 안에 이제 수액이 들어 있습니다. 이렇게 있다가 요런 수액이 이제 변성이 되고 섬유륜이 이제 찢어진다든지 염증이 생기면서 이제 돌출이 되기도 하고 파열이 되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돼 있고 요 단면으로 보면 이제 위쪽 척추 뼈와 종판 이제 엔드 플레이트라는 양쪽이 있고 앞과 뒤에 이제 섬유륜이 있는데 척추 앞쪽에서는 요쪽을 몸 배 쪽이라고 한다면 이쪽은 증상이 없겠지만 이제 신경과 붙어 있는 섬유륜과 핵이 수액이 이제 인체 구조상 이쪽으로 돌출되게 되면서 자극이 되게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러 겹, 뭐 연구에 따라서는 15에서 20겹, 보통 17겹 정도로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정상 MRI 소견입니다. 요 주 5개라 그랬죠. 1번부터 5번까지 있고 가운데 신경근들과 신경관 그리고 이제 척추 신경을 싸고 있는 이제 경막들이 있고요. 그 안에 이렇게 하얀색으로 내척수액이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뼈와 뼈 사이에 까만색 이제 섬유륜들과 안에 이제 수액이 하얗게 보이죠. 이게 정상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이제 까만색 섬유륜과 가운데에 있는 동그란 이제 모양의 수액이 있겠습니다. 그리고 뒤쪽에 오목 들어가 있고 신경이 이렇게 있는 것이 좋은 소견이라고 정상이라고 보면 되고요. 자, 앞쪽에 알기 쉽게 표시해 드리면 이제 허리 디스크 그리고 가운데 신경 그리고 이쪽에 안쪽에 이제 근육 안심이랑 이제 똑같다 그래서 이렇게 해놨고 이쪽에 등심 쪽, 등 뒤쪽에 있는 기립근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다가 이제 이렇게 찢어지는 겁니다. 이제 섬유륜이 찢어지면서 이제 여기 열리면 이제 하이 인텐시티 존 이렇게 열리기도 하는데 뭐 있다고 반드시 아픈 건 아니지만 이런 게 있는 경우 급성 요통의 요인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겹이 다 찢어지면서 안에 있는 이제 수액이 흘러나오다가 이제 완전히 다 찢어져서 이제 터지게 되면 이제 저희가 디스크 파열이라고 부르죠. 이런 일이 있으면서 뒤쪽에서 이제 뼈가 자라는 스퍼라고 하는데 골극이라고 그러죠. 그 뼈가 자라나기도 하고 이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정상 디스크가 있다가 프로트루전 이제 돌출 같은 경우 이제 건강검진하면 많이 들고 오시거든요. 이제 벌직 약간만 나왔을 때 한국말로 하면 이제 팽윤이고요. 좀 더 튀어나오면 저희가 돌출 프로트루전이라고 완전 크게 해서 이제 디스크 너비보다 넓게 나오면 이제 익스트루전이라고 해서 더 큰 돌출이라고 하고 이러면서 이제 신경이 눌리기도 하고 섬유륜이 열린 경우는 보통 이제 파열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단계별로 이렇게 정상인 소견 아까 보여드린 것과 비슷하고요. 이제 추간판 퇴행성 변화가 오면 요렇게 까만색으로 변하게 됩니다. 이제 아직 돌출이 되거나 그런 상태는 아니세요. 요렇게 되면 보통은 이제 오래 앉아 있다가 바닥에 좀 허리 구부린 채로 오래 앉아 있다가 일어나면 허리 통증이 되게 심해진다라고 말씀하시기도 하고요. 이제 뭐 운전을 오래 하셨다든지 이럴 수 있고 혹은 이제 안 좋은 자세를 하다가 이제 하고 난 뒤에 이제 통증이 심해지기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앞에 말씀드린 요렇게 이제 까맣게 퇴행성 변화가 있는 소견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러다가 이쪽에 있는 신경들을 건드리게 되면 이제 통증이 좀 더 진행이 됩니다. 하이 인텐시티 존 섬유륜이 찢어진 거죠. 끝에 보시면 하얗게 되면서 이렇게 하얀색 신경이 나오면서 통증이 오게 됩니다. 이때는 보통 다리가 제일 많이 요 정도 사진에서 제일 많이 말씀하시는 건 허리가 굉장히 아파졌고요. 그러면서 허리를 이렇게 펴기가 힘들거나 이제 아니면 이 서기가 힘들다라든지 그러면서 다리 쪽은 증상이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습니다. 다리는 보통 허리가 아프면서 엉덩이나 다리가 약간 저려요. 이런 얘기를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급성 요통, 허리 극심통 호소하는 경우가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르세요. 저희 이제 인체가 다 그렇듯이 요 정도 소견인데 그냥 허리가 뻐근해서 오셨어요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이제 굉장히 아파서 쓰러져서 119로 실려오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조기에 시술 같은 걸 하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러다가 조금씩 프로트루전 돌출되기 시작해서 이렇게 쏙 나오는 경우가 있죠. 요런 경우가 있고 이럴 때도 이제 신경을 얼마나 누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증상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남자 30대 분이신데 축구하시다가 이제 쉐딩 같은 거 하고 착지하다가 통증이 심해졌고 다행히 이제 하지방사통은 없어서 이제 허리 통증이 있었고 이제 요 정도 돌출되면 뭐 간혹 너무 아프시면 수술을 고려하기도 하지만 저 정도면 대개는 보존적 치료를 했고 그래서 잘 치료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파열된 경우 터진 겁니다.
터져서 밑으로 흘러내렸어요. 좌측으로 오셨고 이제 안쪽 엉덩이하고 다리 하지 방사통이 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럴 때는 뭐 약간 수술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되는데 이제 환자분 근력 저하 마비는 없었고 통증이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일단 치료를 보존적 치료를 했고 수술은 이제 쪼끔 치료를 해 보고 정하고 싶다 그러셔서 이제 신경성형술을 시행했고요. 하고 나서 이제 한 1 주에서 2주 지난 다음에 90% 이상 좋아지셔서 잘 지내셨고 근데 이제 한 달 정도 경과 관찰하다가 이제 "아프면 오셔라." 하고 이제 가셨던 케이스입니다. 남자 50세 분이었고요. 이제 근데 이제 저것보다 이제 비슷하지만 이제 요 더 크게 터진 경우입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원래 이제 4-5번 다른 쪽은 괜찮으셨어요. 여자 30대 분이신데 다른 쪽은 괜찮은데 4 번과 5번 사이에 이렇게 까맣게 된 거 보이시죠? 저렇게 디스크가 있고 약간의 돌출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허리 통증이 있다가 주사 치료하고 이렇게 잘 지내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리가 너무 아프시다 그래서 이제 거의 막 보호자분한테 이렇게 거의 실려 오셨거든요. 완전 오셨고 그랬더니 좌측으로 이렇게 굉장히 파열이 돼 있었고 보존적 치료하였으나 호전 없고 이제 근력 저하도 발생해서 다음날 바로 수술을 했고 수술 시행하고 나서 이제 신경 아프실 만한 게 저게 이제 그 섬유륜과 같이 안에 있는 수액만 터져서 나온 경우가 있고요. 겉에 있는 이제 섬유륜을 이렇게 같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 그 섬유륜이 딱딱하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심하게 파는 익스트루전입니다. 완전 익스트루전 되면서 엄청나게 크게 터진 거거든요. 완전 버섯 같죠. 요렇게 터진 분도 계시고 요건 이제 내시경 이용해서 요렇게 제거한 케이스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각 부위에 따라서 여러 가지 수술법도 다 달라지게 마련이거든요. 가운데로 이렇게 돌출되신 분들. 그래서 협착증 동반돼 있고요. 요런 분들은 가운데나 신경은 꽤 괜찮지만 오른쪽 신경근이 눌려서 이런 경우에는 좌측은 괜찮은데 우측이 아프세요 하고 다리를 이렇게 직거상 검사해 보면 굉장히 통증이 있으신 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반대쪽이고 요 반대쪽 좌측도 눌려 있고 협착도 이제 같이 진행돼 있어서 중등도 정도 되어 있죠. 그리고 이제 추가항공 가운데 쪽은 괜찮은데 바깥쪽 여기 가운데 신경관이 있고 신경근이 왼쪽과 오른쪽으로 갈라져 나가는데 이렇게 요쪽 왼쪽 신경근 주변은 이렇게 하얗잖아요. 여기 보시면 까만색으로 이렇게 돌출되어 있습니다. 이분도 이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뭐 가운데서 들어가면 효과가 없고 이제 파라메디안 약간 중간쯤에서 들어가거나 바깥쪽에서 들어가서 여기 뼈를 일부 제거한 다음에 신경을 조심스럽게 제끼고 여기 있는 디스크만 이렇게 쏙 빼내기도 하고 다만 이런 디스크가 있으면서 구조적으로 좁아진 분들이 있으세요. 그런 경우에는 그런 디스크 제거술을 하더라도 재발되는 경우가 많아서 아예 요쪽을 다 이제 제거를 하고 안에다 이제 핀으로 고정하는 이제 틀립 수술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예 바깥쪽인 경우는 요런 가운데는 괜찮으시거든요. 바깥쪽으로 터졌고 이런 경우에는 보통 추간공 외측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디스크랑 조금 증상이 다르세요. 허리보다는 이제 왜 엉덩이 외측 엉치라고 많이 하시잖아요. 저쪽 왼쪽인데 왼쪽 엉치가 아프고 허벅지 이제 부위에 따라서 보통 뒤쪽보다는 옆이나 앞쪽 아프시다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치료 1-2주 저는 보통 주사 치료를 2번 정도 하고 약물 치료를 해 보고 정하자고 말씀드리는 게 제 겸사 저런 분들은 2번 정도 치료해서 좋아지시면 그대로 잘 지내시는데 2번 정도 했는데도 반응이 없다 그러면 얼른 내시경 갖고 저 터진 조각을 빼주는 게 중요하고요. 너무 통증이 심한 분들은 이제 바로 시행하기도 합니다. 막 마비 발생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실제 들어가면 이제 터져 있는 조각들이 신경에 이렇게 끼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런 경우에 이제 위치가 어디에 따라서 수술법이 다 달라지세요. 그래서 수술하는 것도 다 달라지고 어떻게 하느냐가 이제 부위에 따라서 정해지기 때문에 MRI 소견이 중요하고 환자분의 증상 MRI가 다는 아니겠죠. 증상에 따라서 이제 달라질 수가 있겠습니다. 중심부인 경우에 이제 옆쪽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일반적으로는 보통 정중앙 쪽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고요. 측방부나 추간공 쪽은 조금 더 내시경 그 외측으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겠습니다. 아무래도 정확히 하는 게 중요하겠죠. 정확한 타겟팅이 중요하고 중심부냐, 측방이냐, 추간공이냐, 외부냐. 예를 들어 여기에 있는데 가운데로 들어가려면 너무 바깥쪽으로 많이 가야 되고 뼈를 많이 제거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외측으로 가거나 아니면 이제 반대쪽에서 이렇게 안쪽 저희가 컨트라라테라는 반대쪽에서 아래쪽으로 들어가서 요렇게 하면 뼈 제거를 줄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외부 같은 경우는 요로 들어가면 너무 머니까 바깥쪽에서 이제 해결을 하고 요 사이인 경우는 뭐
그 외측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요쪽으로 들어가기도 합니다. 너무 심한 경우나 뼈가 자라나면 여기를 제거하기도 한다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질문 들어와서 좀 받고 들어갈게요. 안녕하십니까. 네, 아쿠아블루님 반갑습니다. 네, 척추 이분증, 척추 분리증 이제 하고 4-5번 협착증으로 핀을 넣으셨다. 네, 이제 유압수를 하셨고요. 나이가 들면 고생할 거라고 하는데 진짜인가요? 이제 많은 얘기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4번, 5번 척추 분리증이나 뭐 전방전이증이 있는 경우에 그걸 돌리려면 현재까지는 표준적 수술은 이제 나사못을 넣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잡고 이제 이렇게 어긋난 거를 바로 잡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가만히 있으면 그대로 있을 수도 있겠지만 다시 이렇게 돌아가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요 상태로 고정을 하고 안에다 이제 보형물도 넣고 나사못을 넣습니다. 근데 이제 저렇게 되면 저 얘기가 왜 나오냐면 4번, 5번에 고정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 인체 척추는 여러 가지 1번, 2번, 3번 등부터 해갖고 이제 허리를 이제 구부리거나 펴거나 하고 살 텐데 그럴 때 거기가 이제 유압이 돼 버립니다. 그러면 움직이질 않겠죠. 오히려 그렇게 고정을 해놨는데 움직이면 골치 아파집니다. 그래서 이제 언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게 이제 6개월에서 1년 이상 지나면 유압이 되거든요. 그러면 움직임이 없어지면서 위아래가 이제 똑같은 움직임을 할 때 얘가 하는 일을 위아래가 나눠서 하잖아요. 이제 제이센트 디지즈라고 하는데 하면서 거기가 조금 더 무리가 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 한 10년 보통 10에서 15% 정도 시간이 지나면 또 이제 위에 쪽이 안 좋아지면서 추가로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말씀을 하시는데 하지만 꼭 그러신 건 아니고요. 관리 잘 하고 또 너무 무리하게 허리를 구부리거나 하지 않는다면 그런 확률을 줄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어쩔 수 없이 발생을 하고 이제 그렇게 한다면 위에도 추가적 수술을 필요로 할 수가 있고요. 여담으로 이제 요런 얘기하면 꼭 여쭤보시는 게 이제 "아래쪽 피는 빼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아주 오래전에 하신 분 같은 경우면 이제 기구가 이제 발전이 많이 돼서 호환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유압이 충분히 됐다면 빼는 경우도 있고요. 얼마 안 되셔서 여기를 빼면 좀 다시 불안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빼지 않고 그냥 위로 연결하기도 합니다. 근데 안 빼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긴 하고 또 너무 많아지면 안 되니까 오래전에 유압되고 이랬으면 그때는 이제 빼버리기도 합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 플라워 SS님 반갑습니다. 네, 4번, 5번 디스크 초기시라고요. 네, 디스크 팽윤이라고 하는데 이제 약 먹어도 좋아지는 느낌이 없어서 한의원 가셔서 침을 맞아도 호전되는 것 같지 않다. 이제 가장 좋은 치료법을 알려주세요. 이제 팽윤이라고 하시고 다리에 대한 얘기가 없으니까 아마 엉덩이나 다리 통증을 호소하시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디스크 팽윤이라고 하는데 저런 경우에 제가 제일 많이 겪는 건 이제 MRI 안 찍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건강검진이나 이런 데서 CT에서 이제 팽윤되었습니다. 뭐 제 건강검진 많이 하시잖아요. 건강검진상 옵션으로 된 CT 찍고 오셔서 CT에서 몇 번 4번, 5번, 5번 척추 1번에 팽윤이 보입니다. 전문의와 상담하세요. 이런 경우가 많으세요. 근데 이제 약만으로 해결이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약 먹어도 좋아지는 느낌이 없다 그러셨고 침을 맞아도 호전이 되시지 않았다면 그리고 그전에 찍으신 게 이제 MRI가 없다면 MRI 검사를 한번 해보시는 것도 방법이고 만약에 그게 부담스럽다고 한다면 이제 여러 가지 주사 치료를 해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무언가 자세나 습관에 안 좋으신 게 있을 겁니다. 혹은 하시는 운동이라든지 골프를 하신다든지 좀 무리하게 허리를 쓰는 운동들을 하시는 경우가 많고 허리 회전하는 운동들이 많으세요. 이제 뭐 탁구, 이제 골프 이런 것들을 하셔서 이제 통증을 호소하시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검사를 한번 받아보시고 주사 치료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질문 가보겠습니다. 감자튀김님, 네, 반갑습니다. 네, 우측 5번 디스크, 5번 전출, 뼈가 고정했는데 움직인다. 뭐 이제 불안정이 있으실 수가 있죠. 그럴 때 삐걱거릴 수가 있고, 맨바닥에 앉거나 누우면 일어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저는 늘 맨바닥에 앉지 마시라고 합니다. 어쩔 수 없이 하시는 분은, 생활하셔야 되는 분은 어쩔 수가 없지만, 이제 바닥에서 생활하는 건 줄이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데드리프트 스쿼트를 꾸준히 한다. 데드리프트와 스쿼트를 하시는 게 저렇게 고생 중인 분한테는 전 비추천합니다. 근육을 키우면서 데드리프트 스쿼트로 이제 뭐 대퇴사두근이나 이제 여러 가지 노아스 머슬 이제 이런 기립근 등을 증가시키는 건 좋지만 현재처럼 이렇게 고생을 하시는 때는 저거를 이제 줄이셔야 돼요. 일단 하지 마세요. 그리고 좋아지신 다음에 또 누군가의 이제 코치를 받으면서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나중에 좋아지면 꼭 이제 운동하실 때 벨트를 꼭 하세요. 그거 하셔야 됩니다. 뭐 관계없이 뭐 이만한 걸 하실 필요는 없지만 제품들이 여러 개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것들을 구매하셔서 하시고, 특히 데드리프트 스쿼트는 일단 하지 마세요. 저 정도 통증이시라면. 그래서 이제 그런 걸 줄이시고, 저런 운동보다는 이제 조금 더 가벼운, 이제 허리를 고정하고 할 수 있는 하체 근육 할 때 이제 허리 고정하고 이제 레그 컬이나 레그 익스텐션 이런 것들로 하체 운동 하시고, 이제 허리 뭐 복근 운동 이런 거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뼈가 움직일 정도면 불안정하기 때문에 당연히 요추 통증을 유발할 수가 있고요. 그런 경우에는 유압수를 해야 되는 경우도 있으십니다. 그래서 검사 꼭 해보시고 담당 선생님 계시다면 꼭 해보시죠. 그래서 질문이 더 있는데 제가 조금 진행하고 또 설명드릴게요.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결국은 MRI 사진보다는, 사진 중요하고 이제 위치 이런 것도 중요한데, 아무리 크게 터져도 안 아픈 데는 안 하거든요. 이제 안 아프시지만 뭐 마비가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MRI를 이제 구조적 파열 어느 정도 어떻게 나빠졌는지 이제 구조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증상은 이제 그게 실제 있지만 안 아프면 저는 그냥 두거든요. 근데 이제 뭐 아프진 않지만 뭐 마비가 왔다 그럴 때는 이제 통증이 많이 줄었더라도 수술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증상 사진을 보고 여러 군데 이제 범인이 여럿이 있다고 말씀드리는데, 그중에 저는 주범을 꼭 찾아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제 환자분이 증상을 일으킬 수 있는 주범을 찾아야 하고, 여러 개가 있을 때 물론 이제 공범일 수도 있겠죠. 그럴 때는 이제 여러 군데를 같이 수술하기도 합니다. 통증 자체가 좋아지더라도 신경학 장애가 남았다. 이제 제가 2주 전에 수술한 분 같은 경우도 타병원에서 치료하시고 많이 좋아지셨어요. 많이 좋아지셨는데 마비가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것 같다 이제 설득을 해서 이제 수술을 했고, 그래서 이제 이후에 많이 좋아지셨던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그래서 포인트는 뭐냐? 영상 소견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중상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잘 들어야 되고요. 환자분 말씀하시는 걸 잘 들어야 되고, 어떻게 궁금한 게 생기잖아요. 제가 이렇게 듣다가 어떻게 아프세요? 언제는 어떻게 아프세요? 물론 이제 본인이 말씀하시는 걸 이제 제일 좋겠지만 이제 잘 모르시잖아요. 그럴 때 어떻게 아플 때 어떨 때 아프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질문을 해드립니다. 이제 요럴 때 아프다 말씀해 주시는 경우, 그럼 요럴 때는 어떠세요? 저럴 때는 어떠세요? 이제 해서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러면 요런 증상을 토대로 검사를 어디를 해봐야겠다. 여기를 중점적으로 봐야겠다. 그다음에 검진을 할 때도 이번에는 이렇게 해봐야겠다. 혹은 허리 이제 다리가 아파서 왔지만 목도 같이 찍어봐야겠다. 혈관 검사도 해봐야겠다. 이런 감별도 꼭 해야 되고, 그런 중요한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통증이 좋아지더라도 신경학적 장애가 있다면 수술을 하는 경우가 있고요. 다른 질환 감별해야 됩니다. 다리가 아파도 목 디스크나 뇌종양인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혈관 문제일 수도 있고 다양합니다. 그래서 꼭 감별을 해봐야겠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거 같아요. 이제 급한 게 아니라면, 오래되신 분들은 장기간에 이제 보존적 치료를 해보셨는데도 통증이 있는 경우입니다. 제가 지난 설 때 한 분이 설 전에 오셨어요. 이제 70대 초반이신데 너무 아파서 오셨대요. 그래서 MRI를 찍어봤더니 디스크가 약간 터졌습니다. 근데 환자분은 당장이라도 수술하고 싶다. 저는 성격이 급해서 수술해야 되는데, 이제 제가 요거는 이제 생긴 지가 근데 얼마 안 돼서 치료를 꼭 해보자. 수술하면 좋아지시겠지만 비수술적 치료로도 될 수 있다. 하고 이제 치료하고 해서 2주 정도 지났더니 한 85% 정도 좋아졌거든요. 저는 그럼 꼭 여쭤봐요. 지금도 수술하자면 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럼 씩 웃으시더라고요. 이제 뭐 그런 것처럼. 다만 그게 아니라 장기간 조절되지 않는 경우라든지, 이제 보존적 치료의 반응이 이제 별로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이제 해줘야 되고, 보행이 힘든 경우에도 이제 보행이 힘들고 한데 심하신 경우에도 그렇게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급한 경우, 초면이지만 수술을 권하는 경우는 MRI 소견이 심하면서 다리에 힘이 없다. 엉덩이나 다리에 감각이 떨어진다. 특히 이제 엉덩이 쪽 이런데 대소변 조절에 문제가 있다.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난 토요일에도 어떤 40대 여성분이 그전에 허리가 아팠지만 이제 엉덩이 쪽과 다리에 감각이 이상해서 이렇게 허리를 펼 수가 없고 누운 채로 오셨거든요. 이전에 5번, 1007번 디스크가 있었는데 그게 파열이 돼서 감각 저하까지 오셨던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수술을 적극적으로 합니다. 결국 고민하는 게 이제 수술을 이제 이런 얘기를 해도 이제 망설이시는 이유는, 이제 뭐 주변에 수술했더니 재발됐다더라, 아니면 하고 나서 더 안 좋아졌다 이런 얘기도 들으시고,
이제 뭐 수술법이 너무 많기도 하고 '꼭 해야 되는 걸까?' 이제 하고 나서 이제 저런 합병증들이 생겨 못 걷는 건 아닌지, 마취는 불안하진 않은지, 동의서 쓰다 보면 뭐 사망 가능성도 있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 신경 손상, 그리고 수술하고 일상생활은 바로 가능할까? 이런 얘기들이 이제 궁금해하세요. 근데 이제 합병증이나 재발 뭐 는 이제 있을 수밖에 없지만, 저는 뭐 저런 경우는 많지는 않고요. 3% 미만이고, 그다음에 관리가 늘 중요합니다, 언제나. 그리고 이제 가는 세월을 완전히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수술하고 20년 지나서 한 걸 다 나빠진 걸 재발이라고 하지는 않잖아요. 그렇고 다양한 수술법들에 대해서는 이제 납득이 갈 정도로 설명을 드리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고 요렇게 하고 말씀드리고 이렇게 하고, 이제 꼭 해야 되는 경우는 요러요러한 앞에 말씀드렸던 사유들이 있기 때문에 꼭 하셔야 되고, 여러 부위가 있지만 요 부위만 한다, 아니면 요렇게 한다 이렇게 하고, 수술하고 못 걷거나 이런 경우는 많지 않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통 당일날 저녁부터 걷는 경우도 많고, 다음 날엔 꼭 걸어요. 나사못을 넣고 해도 그렇게 합니다. 마취는 이제 최근에는 전신 마취는 거의 안 하고요.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대부분 부분 마취나 부위 마취, 척추만 수면 마취, 이제 경막의 마취 정도로 하고, 동의서는 저는 무서운 말은 많지만 언제나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편이고요. 그런 일들이 이제 굉장히 낮지만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 늘 솔직하게, 그렇다고 막 "다 괜찮아요." 이렇게 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수술하고 일상생활은 일정 기간 조심하시면 할 수 있다. 다만 무리하시지 마셔라. 이런 얘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 후유증이 남거나 증상이 진행되거나 회복이 안 되는, 좋아지는 게 없는 분, 그리고 이제 통증은 뭐 좀 나아졌는데 이제 신경학적 장애, 뭐 마비가 온다든지 대소변 장애가 온다든지 보행 장애가 온다 이런 경우, 아니면 이제 디스크 통증은 좋아졌지만 예방적으로 나빠지는 경우, 추후에 마비가 더 심해질 수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이제 목이나 등 쪽에 이제 협착이나 디스크가 있는 경우에는 좀 나중에 외상을 입으면 위험한 경우이기 때문에 예방적으로 감압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내용들이고, 뒤에는 제가 시행한 사례들 보여드릴 건데 질문 또 받고 갈게요. 네. 남조한열님 반갑습니다. 요추 4, 5번, 5번 천추1번 신경뿌리병증. 네. 하지 방사통이 너무 심하시다. 네. 약을 먹어도 통증이 똑같다. 마약성 패치 100은 붙여야 덜 아프시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제 수술을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를 모르겠네요. 근데 이제 수술을 안 하셨는데 마약성 패치까지 붙이신 경우로 설명을 드리면, 그럴 땐 저는 저 정도 패치까지 붙이실 경우에는 수술도 고려를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그런 '아 나는 수술하기 싫다면 싫어.' 이런 마음으로 패치 붙이고 계시다면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패치 100 까지 갔다면은 너무 이제 올라갔고요. 이제 그렇고, 만약에 이제 수술을 하시고 나서 이제 뭔가 이제 합병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겨서 그렇다면 이제 약물 조절과 이제 여러 가지 치료, 주사 치료 이런 것도 병행을 해야 되고, 마약성 패치를 다른 경구 약물들을 통해서 좀 줄여 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추후에 이제 수술을 안 하셨다면 이제 그 담당 선생님하고 잘 치료를 하셔야 될 것 같고, 하시지 않으셨다면 검사해 보고 수술을 꼭 고려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런 분들한테 제가 수술을 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네. 어떻게 되죠? 회원니 님, 1825 님 반갑습니다. 70대 어머님이 오십견이 있고 무릎 퇴행성 관절, 허리도 아프시다. 연세가 드시면 이렇게 갑자기 관절이 아프시나요? 보통 다방면으로 있으십니다. 다 이제 뭐 연세가 드시면서 이제 다 이제 연골 같은 게 상하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깨 같은 경우는 이제 붓기도 하고 하면서 이제 통증이 오고요. 다 같이 오시는 경우가 많고, 또 무릎이 아프니까 활동이 줄고 그러면서 근육이 빠지고 허리가 아프시고, 이렇게 악순환으로 가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통증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이제 요거는 가서 치료를 받으셔야 돼요. 오십견 같은 경우도 이제 뭐 여러 가지 물리치료라든지 주사치료로 통증 관리해서 이제 혼자 재활도 하시고, 무릎은 이제 주사 치료하고 나중에 인공관절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허리 통증 같은 경우는 이제 뒤에 이제 다리에 쥐가 잘 나는 이유는 왜 그럴까요? 하면, 허리 통증이 있으면서 다리에 쥐도 나고 이러면 허리에 요추관 협착증을 의심을 해 봐야 되거든요. 물론 혈관 질환일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고럴 때 검사를 좀 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어머님은 종합적으로 어깨, 무릎, 허리 다 쭉 검사하시고, 어디가 제일 아픈지 어떻게 해서 치료를 해서 이제 점점 활동 안 하시면 더 아파지게 됩니다. 근육도 더 빠지게 되고요.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질문 주셨던 아쿠아블루님 6년 정도 됐고요. 핀을 아니요, 제거할 필요 안 아프시면 그냥 둡니다. 저것도 많이 하시는 질문인데 이제 물론 정형외과에서 골절 같은 거 수술하실 때는 저희가 빼기도 하는데 허리 협착 때문에 이제 했으면 보통은 그냥 두고요. 근데 그게 등에 있는 그 핀 6년 됐다면 너무 배기거나 이제 뭐 밖으로 튀어나오거나 이러면 제거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지만 보통 크게 현재 문제 없으시다면 그냥 둡니다. 제거 안 하셔도 돼요. 쭉 배우님 질문 주신 거, 쭈그려하는 자세는 관절에 좋지 않죠. 무릎도 좋지 않고 관절을 많이 쓰면 안 된다. 이제 계단 오르면서 이제 오르는 게 조금 낫다고 하고요. 내려가는 걸 피하시라고 보통은 하죠. 하지만 이제 아프시다면 이제 평지 같은 데를 다니는 게 좋고요. 평소 관절을 아끼는 방법들은 뭐 이제 여러 가지 구부리는 걸 줄이셔야 돼요. 모든 걸 사용을 줄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릎은 제가 전문가는 아니지만 이제 사용을 줄이고 바른 자세, 그리고 바닥에 있는 거 주우실 때라든지 골반 이렇게 힙힌지라고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적이 있거든요. 그런 걸 하면서 구부려셔서 무릎이나 허리에 그 로딩을 줄이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모든 날 함께님 감사합니다. 무릎 골개사가 있으시군요. 네, 정형외과 치료하시는데 다리에 종아리가 먹먹하고 허벅지 바깥쪽이 땡긴다. 무릎 골개사가 있으면 근데 주변 이제 그쪽 다리에 종아리가 아프거나 주변으로 있으실 수는 있습니다. 다만 무릎 쪽 증상이 있는 분들은 이제 허리까지 있을 수도 있는데요. 허리가 아프지 않다면 이제 근데 다만 이제 디스크라든지 협착이 심해진 경우에 허리는 안 아픈데 다리가 아프고 이런 경우는 있으세요. 이제 정형외과 선생님 지금 보시는 분한테 여쭤보셔도 좋고요. 혹은 이제 같은 병원에 척추 보시는 선생님한테 가셔서 신경외과 선생님이나 척추를 한번 해보세요. 그게 이제 무릎 때문인지 아니면 이제 척추 협착이 동반돼 있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한 질문 마지막 주신 누워서 이제 다리 뻗었을 때 찌르르한 느낌이 있다면 이제 한번 꼭 확인을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뭐 다만 이제 그 골개사 있는 쪽이랑 그 종아리 뒤쪽으로 아프시거나 한 경우에는 제 경험상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이 더 많았기는 하지만 허리를 확인해 보셔야 되는 상황이기는 합니다. 다들 답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사례들 보고 보겠습니다. 이제 추간공 내시경으로 이제 수술한 케이스들이고요. 뭐 당연히 이제 수술을 피한 분들도 계십니다. 추간공 내시경 이제 후군과는 이제 일반적으로 하는 뒤쪽으로 하는 단일공 내시경이고요. 요건 이제 옆구리 쪽으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아까 바깥쪽에 있는 디스크들을 이렇게 빼내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눕혀서 여기 약간 뼈를 살짝 제거하죠. 이렇게 들어갑니다. 요 수술은 이제 되게 부분 마취로 하기 때문에 이제 회복이 굉장히 빠르고 수술 끝나자마자 이제 건널 수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안쪽으로 들어가서 안에다가 이제 염색약을 넣어서 이제 터져 나온 걸 체크를 하고요. 이렇게 이제 내시경, 이제 카메라하고 그 안쪽으로 이렇게 이제 포셉 같은 도구들도 들어갑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튀어나와 있는 이제 요것만 제거를 하고 나오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운데로 이제 수술을 해도 되고요. 이런 경우에 이제 가운데로 수술을 해도 되는데 이제 일부의 뼈와 이제 인대를 제거를 하고 이제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뼈를 상대적으로 이제 이쪽 슈페리어 아티큘로폴레스라는 이제 이쪽 관절을 살짝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뼈 손상이 적어서 젊으신 분한테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다만 이제 이게 척추와 척추 사이로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좁아진 경우에는 이제 들어가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제 고럴 때는 이제 오히려 신경이 끼는 경우가 있어서 무리입니다. 그래서 디스크만 있는 경우에는 요걸 잘 사용합니다. 그래서 처음에 바늘하고 해서 넓혀 놓고 안으로 이제 통을 이렇게 집어넣고요. 그 사이로 이제 내시경을 넣어서 처음에는 바깥쪽에 있는 뼈를 깎아낸 다음에 보시면 요 통이 여기 있다가 조금 더 이제 들어가 있죠. 들어가서 안쪽에 있는 디스크 확인하고 이렇게 이제 구부러지는 훅 같은 걸로 디스크를 제거하는 방식입니다. 상처는 실제 이렇게 한 7mm 정도? 7mm 뭐 정도면 이제 할 수 있고 사실 약간 옆쪽에 있기 때문에 또 좋고 이제 근육 손상이나 이런 게 적어서 장점이 있고요. 요분은 이제 남자 31세 분입니다. 31세 치고는 근데 이제 디스크가 꽤 있는 편이고 이제 위에 이제 1번부터 3번, 4번까지는 괜찮은데 4, 5번이 까맣게 이제 퇴행성 변화가 와 있고 상당히 이제 돌출, 프로트루전이 많이 돼 있죠. 이랬고 보시면 이제 중심성입니다. 가운데로 요렇게 나왔습니다. 이제 다리 증상도 있긴 있으셨지만 주로 이제 허리 통증이 주였고요. 아무래도 30대 초반이셨기 때문에 뒤쪽에 뼈 제거해서 이제 신경 당기고 이렇게 수술해도 되긴 하는데 제가 이제 다리 통증 많이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디스크만 제거하면 추후에 좋아질 겁니다 해서 시행했고
부분 마취로 이렇게 해서 디스크 이렇게 제거해서 약간 이제 섬유는 이제 껍질은 남아 있지만 요렇게 되면 이제 압력, 이제 누르는 압력이라 그러잖아요. 그게 빠지기 때문에 시간 지나면 요렇게 쪼그라듭니다. 슈링키즈라고 하는데 이렇게 돼서 좋아지고요. 다른 분도 마찬가지. 요 분도 이렇게 튀어나와서 약간 위로 올라와 있어서 좌측으로 접근해 가지고 이렇게 바깥쪽부터 이제 제거를 해서 안에 있는 디스크 제거했습니다. 이렇게 하고 안에 있는 걸 다 제거하지는 않습니다. 이제 디스크 수술은 언제나 많이 떼면 많이 뗄수록 재발률은 줄어들지만 많이 떼면 뼈와 뼈 사이가 주저앉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젊으실수록 조금 재발률이 있더라도 이건 개인의 의견입니다. 있더라도 좀 현재 아픈 것만 제거를 하고 물론 이제 당장이라도 터져 나올 것들은 제거를 하지만 괜찮을 것 같은데 하면 이제 고것만 좀 최소한으로 제거하고 환자분한테 좀 첫 3개월 특히 조심하자 이렇게 해서 좀 설득해서 하는 편입니다. 이제 다음 분. 이분은 이제 저렇게 돌출이 아니라 완전히 파열돼서 흘러내렸습니다. 이렇게 버섯처럼 이렇게 아령 모양, 망치 모양으로 이렇게 내려와 있었고요. 이분은 이제 저도 뭐 편하게 할까 하면 이제 뒤쪽으로 해서 이제 약간 후궁 제거하고 살짝 당겨서 이제 쏙 뽑으면 되는데요. 이제 환자분이 좀 뭐 최근에 스텐트도 하시고 그러면 좀 마취 좀 크게 하는 게 좀 부담스럽다고 하시고 이래 갖고 심장 문제도 있고 이래서 그러면 이제 바깥쪽으로 해서 저 디스크 얼마 안 됐으니까 디스크만 제거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했고 바깥쪽으로 이렇게 아까 보여드렸던 사진처럼 이제 접근해서요. 이제 안에 이제 망치 모양처럼 생긴 요렇게 디스크. 파란색이 염색약이에요. 저게 이제 안에 신경이랑 구분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요런 식으로 이제 염색약 넣어서 터져 나온 부분 이제 확인하고 수술 끝나고 나면 안에 쪽은 안 건드렸고요. 이분은 바깥쪽에 터져 나온 부분만 이렇게 쏙 빠진 소견 볼 수 있겠습니다. 하고 다음날 퇴원해도 되는데 보통 저는 이틀 있다가 퇴원시킵니다. 이렇게 하고 요게 이제 제일 크게 제가 요 단일 공내시경에서는 제일 크게 터졌던 분이고요. 어느 날 물류일 하시던데 물 건들다가 이제 쓰러져서 오셨습니다. 119 실려 오셨고 이제 뭐 진찰을 못 했어요. 너무 아파하셔 가지고 보통 다리도 들어보고 좀 자세히 하는데 안 돼 갖고 바로 이제 진통제 맞고 MRI 찍으러 가셔서 안 돼서 진통제 2번 맞고 간신히 찍었더니 이렇게 완전히 버섯처럼 돼 있죠. 이분도 뭐 뒤쪽으로 열어서 보시면은 잘 보일지 모르겠지만 제가 지금 마우스로 표시한 이 동그란 게 전부 다 디스크예요. 그래서 신경이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요럴 때는 사실 신경을 좀 넓게 열고 나서 디스크를 제거하기도 하는데 여기 가운데 쪽으로 해서 요 디스크만 빼봅시다 해가지고 가운데 쪽 디스크 충분히 제거하고 터져 나온 거 이제 요 오른쪽에 있는 게 터져 나온 것들이에요. 약간 핏물도 묻어 있죠. 이렇게 해서 이제 요게 작거든요. 굉장히 큽니다. 뽑아도 거의 계속 나오셨어요. 이분은. 그래서 수술 끝나고 이렇게 이제 제거된 소견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전후 비교해 드렸고요. 후궁한 내시경 설명하기 전에 또 질문 있어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멍순이님 반갑습니다. 네, 어머님이 협착증 4, 5번 심하신데 협착이 있다고 또 디스크가 파열이 되셨군요. 그런 경우에 수술하셨다. 골다공증이 심해서 협착 수술은 지켜보자고 하신다. 골다공증이 심하면 협착증 수술 후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기 어려울까요? 아마도 제 지금 말씀은 협착증 수술을 하는데 이제 단순 감압술이라고 해서 넓혀주는 것 외에 뼈가 이렇게 주저앉은 경우도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추간공 협착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크 스페이스 내로잉이라고도 하고요. 이런 경우에는 핀을 넣어야 되는 경우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리고 감압을 좀 광범위하게 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러신 것 같고요. 골다공증이 심하면 이제 어머님 80세면 뭐 마이너스 3.0, 3.5 심한 분들은 마이너스 5.0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분들은 저희가 유압술할 때 나사를 넣어 놓으면 고정이 돼야 되는데 제가 비유로 드는 게 못을 나무에 박잖아요. 근데 이제 나무에 넣었는데 나무가 잘 있어야 이게 버티는데 이제 뼈가 너무 약하면 이제 움직이고 하다 보면 이렇게 움직입니다. 그러면서 뼈를 이렇게 해서 이제 할로우라고 뼈 주변이 이렇게 구멍이 생겨요. 그러면은 오히려 더 나빠집니다. 왜냐하면 뼈가 이제 붙어야 되는데 움직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 네네 맞아요라고 말씀하신 것 같고요. 그런 경우에는 유압술은 최대한 이제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좀 자제를 하게 된다면 이제 저희가 이제 나사를 좀 더 이제 두껍거나 길고 그리고 이제 안에다가 나사못을 넣으면서 뼈 안에 이제 시멘트를 넣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를 넣어서 그 안에서 굳을 수 있도록 이제 하십니다. 그래서 너무 편찮으시다면 이제 내시경으로 감압술 이제 모든 걸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너무 다리 통증이 심하신 경우에
이제 전부 다 해결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무 좁아지는 식경만 풀어드려서 증상이 100이라면 50 이하, 30 이하로 낮추는 거를 목표로 하는 내시경 수술을 고려해 볼 수가 있겠고, 다만 이제 그걸로 해결이 안 되는 경우는 이제 약물이나 주사로 이제 지내보세요. 정 안 되면 이제 나사못을 넣어야 되는데 그럴 땐 이제 시멘트가 있고, 그다음에 수술하면 또 이제 골다공증 있으시니까 이제 뼈를 좀 강화하는 이제 포스테모나 이런 주사, 부갑상선 호르몬을 같이 쓰면서 이제 수술하기도 하겠습니다. 네, 배우님, 네, 추가 질문이시군요. 나이가 들어도 어떤 이는 네, 이제 타고난 그 결과는 젊었을 때 운동의 차인지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개인차가 제일 크고요. 1번은 개인차가 일단 큽니다. 전 돈에 비유해서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제 어떤 처음에 이제 어렸을 때는 비슷하게 하지만 또 어떤 분은 빨리 나빠지시고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척추 분리증이 있으면 디스크가 빨리 오고 뭐 전방전이까지 오는 것처럼 그렇게 있는데, 다만 처음에 가지고 이제 내가 타고난 이제 허리에 이제 돈이라고 치면 그게 차이가 있겠지만 아무리 좋게 막 아주 많이 척추가 튼튼하게 태어난 분은 좀 대충 쓰고 막 험하게 쓰셔도 남아 있으니까 잘 지내시는 거고, 하지만 이제 적게 있어도 관리를 잘 하신 분들은 또 이제 그럭저럭 쓰실 수 있는 것처럼 자기가 타고난 건 바꿀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최대한 아껴 쓰기 위해서 바른 자세, 바른 운동, 근육 지킴이, 그다음에 이제 적절한 치료, 너무 늦추지 않고 치료를 받아서 유지하고, 이제 내 상태를 이제 MRI를 꼭 수술이나 치료를 위해 찍는 게 아니라 이제 건강 검진해서 '아 나는 현재 이런 상태니까 더 조심해야지.' 그럼 저희들이 전문가들이 얘기를 해 드리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현재 허리 디스크가 있다면 제일 중요한 건 자세입니다. 자세. 나쁜 자세 피하셔야 돼요. 의자에 앉는다든지 TV 볼 때 이렇게 허리를 구부린 채로 보신다든지부터 시작해서 체중 관리하셔야 되고요. 음주나 흡연 같은 거 줄이셔야 되고, 운동을 갑자기 막 너무 무게 운동하시고,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아픈데 데드리프트 무리해서 하고 이러시면 안 돼요. 이제 그런 것들을 주의하시고 고런 게 되면은 이제 그다음 스텝으로 더 관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당연히 먹는 거라든지 이런 것도 중요하고요. 근감소증, 허리 디스크에 좋은 음식 이런 것보다는 그런 건 막 뚜렷하진 않지만 이제 근육 강화, 이제 단백질 같은 걸 많이 보충해서 이제 근감소증을 막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관리가 되겠습니다. 답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이제 후궁관 내시경 뒤쪽으로 들어가서 감압하는 경우고요. 이것도 몇 번 보여드릴 뒤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이분 사례 뭐 2분 정도 준비했는데, 요분은 이제 한 50대 중반 여성분이세요. 일하시다가 이제 종아리만 아프시대요. 왼쪽 종아리만 너무 아프고 허리는 별로 안 아프세요. MRI를 찍었더니 사실 전체적으로 다 좋지 않으십니다. 4번, 5번은 굉장히 닳아서 여기 뼈 하얗게 변하신 거 보이죠? 요런 이제 모직 변화까지 일어났고 거의 다 닳았어요. 요런 건 유압수를 해야 될 수도 있는데, 현재는 요거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은 것으로 보이는데, 보시면 여기서 이렇게 흘러내린 게 보이고 3, 4번에서 흘러내린 게 보이는데, 일단 단면에서 진찰을 해보고 하다 보니까 요거는 뭐 크게 수술해야 되거나 증상은 아니었고 요게 이제 메인이었습니다. 저희가 이럴 때 감별을 잘해야 됩니다. 정 감별이 안 될 때는 사실은 이제 사람을 시험 삼아 수술해 보기는 어렵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나 요런 데 제일 가능성 있는 데 주사 치료해 보고 이제 좋아지나 이런 진단적 주사 치료 블록을 하기도 합니다. 요분 같은 경우는 3, 4번이 이렇게 터져서 내려오면서 이제 제가 단면을 빼버렸네. 이제 가운데 쪽으로 흘러내려왔고 그게 좌측으로 가면서 내려가는 신경을 끼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만 이제 쏙 빼드렸고, 빼고 났더니 이제 흘러내려간 건 다 제거가 됐고요. 위에 있던 흘러내려간 건 제거 안 했지만 요렇게 하고 나서 바로 증상 없고요. 현재도 이제 잘 지내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수술하고 3일 있다 퇴원하셨는데 저한테 여쭤보신 게 이거예요. "다음 주부터 가서 일을 해도 되나요?" 근데 이제 어떤 일이신지 꼭 여쭤보는데, 뭐 가벼운 일이라면 보조기 잘 차시고 조심해서 하시고 1 시간에 1 번씩 일어나 있으시고 너무 오래 앉아 있지 마세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이분은 좀 이제 식당 쪽 일을 하시다 보니까 좀 무리가 된다 그래서 1달 정도는 안 하시면 좋겠어요 했는데, 또 퇴원하고 2주 있다 오시라고 했는데 이미 일을 하셨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하시고 보조기 잘 차시고 요렇게 했고, 이제 언제나 그렇게 하시면 재발의 위험은 있습니다. 그래서 의사가 아무리 수술을 잘 하더라도 저희가 재발을 100%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늘 관리가 중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요건 이제 다른 분 이제 보시면
4번, 5번에 디스크가 이렇게 굉장히 나와 있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시술을 한번 받으셨어요. 시술을 24년도에 한번 받으셨는데 이후에도 이제 호전이 없어서 계속 막 약 1년 동안 먹고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마약성 진통제 붙이고 패치 붙이고 이러다가 너무 아파서 이제 오셨고 주사 치료를 해도 이제는 효과가 없다 이제 그래서 거의 뭐 이제 더 아파졌어요 하고 오셨고요. MRI를 찍어봤더니 이렇게 흘러내렸고 이분 같은 경우는 요 사진은 없지만 저희 이제 신경이 조금 특이하게 생겼거든요. 이제 신경 줄기가 있으면 가지가 요렇게 나가야 되는데 이분은 위에서 나오고 그 나온 거에서 바깥쪽으로 이렇게 나오는 이제 저희가 콘조인드 루트라고 이렇게 요렇게 나와야 되는데 요게 요렇게 붙어 있더라고요. 근데 디스크가 여기서 누르면서 두 군데가 다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그렇게 붙어 있을 때는 옆쪽으로 수술하거나 하면 이제 곤란하고요. 굉장히 조심해서 해야 되고 이제 요렇게 돌출되어 있는 소견이 보여서 아래까지 흘러내려 있었습니다. 왼쪽으로. 그래서 이제 수술을 해서 뼈 많이 안 열고요. 살짝 열어서 이렇게 제거해 줬고 요건 이제 피 주머니 이렇게 줄 들어가 있고 이렇게 되면 뭐 그냥 다음 날부터 별로 아프시다는 얘기를 안 하세요. 이렇게 해서 수술 잘하고 잘 지내고 계십니다. 이제 궁금하신 건 이제 이럴 때 수술 안 하는 경우들. 젊은 28세 회사원이십니다. 28세 회사원이신데 갑자기 심한 요통으로 오셨어요. 근데 다리 쪽도 약간 아프시대요. 그래서 이제 진찰을 해봤는데 생각보다 증상이 심해서 바로 MRI 찍어보자 그랬고 엑스레이 찍은 거에서는 이 뒤에 쪽이 좁아져 있고 아래쪽은 괜찮네 했는데 MRI를 찍어봤더니 이제 1번, 2번에도 퇴행성 디스크가 있고 2번, 3번이 상당히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여기 하얀 것도 보이고요. 그래서 이 정도면 이제 굉장히 협착이 진행된 거거든요. 단면 보시면 여기 원래도 좀 척추관이 좁으신데 요 하얗게 된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게 상당히 돌출이 되어 있고 약간 터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분한테 이제 다만 마비나 이런 것들도 없고 제가 올 때마다 여쭤봤어요. 이분한테 이제 대소변 장애는 없냐, 다리 근력 저하는 없냐 여러 가지 여쭤봤는데 그런 것들은 없다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돌출돼 있고 그럼 주사 치료를 하자.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주사 치료를 또 젊으시고 하니까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에 제가 3개월 있다 찍어본 건데 왜 찍어봤냐면 저분이 주사 치료를 한 차례 하고 났더니 본인은 이제 증상이 90% 이상 없어졌대요. 마비도 없고 전혀 불편한 게 없고 가끔 허리가 뻐근하고 다리 저림이 약간 있다. 그래서 치료를 한두 번 더 하고 약물 치료를 하고 한 달 정도 지났더니 아예 이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이분은 3개월째 되면 꼭 사진을 한번 찍어보자. 그래서 찍어봤는데 생각보다 막 많이 좋아지진 않으셨어요. 염증이 좀 가라앉긴 했지만 협착 자체는 이게 돼서 이제 저런 경우도 있다. 꼭 그래서 증상이 중요하다 이렇고 근데 저분은 만약에 이제 후유증이나 이런 것이 있다면 이제 수술을 하셔야 될 수 있겠습니다. 질문 순서가 바뀌어서 죄송한데 이제 관련한 질문 때문에 감자튀김님이 대소변 장애가 어떤 거냐고 여쭤보시는데 보통은 이제 항문에 힘을 주기가 힘들고 막 변실금 같은 게 생기는 경우가 있고요. 소변 같은 경우는 소변이 잘 안 나오세요. 보통. 소변이 잘 안 나오고 컨트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제일 흔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회원님 추가 질문은 아까 이제 어머님 이제 뒤쪽 허벅지도 하지 방사통도 있으신 것 같네요. 허리에서 아래로 내려가면서 통증이 생기는 게 이제 척추관 협착증의 흔한 증상이고요. 허리 디스크가 치료되면 자연스럽게 없어지는지 죄송한데 그거는 검사를 봐야 될 것 같아요. 검사를 봐야 되고 협착 자체를 치료해야 되고 이제 그런 치료를 하지 않으면 좋아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없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엉덩이나 허벅지까지 아프시다면 꼭 MRI 찍어 보셔야 됩니다. 검사해 보셔야 돼요. 어머님은 병원에 꼭 모시고 가세요. 네, 그래서 이런 경우 있었고 다음 분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살짝 터져 있죠. 약간 터져 있는데 이제 이렇게 터져 있고 이렇게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경상북도 사시는 분인데요. 이제 연락이 오셨어요. 이제 다른 분 소개로 오셨는데 이제 도저히 차 타고 갈 수가 없어서 앰뷸런스에 실려오고 있다 그래갖고 진료도 누워서 봤습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고 봤더니 왼쪽은 괜찮은데 오른쪽으로 이제 부분 파열이 있었고 이제 통증이 너무 심한데 근력 저하는 없으시고 이래갖고 요분도 이제 시술적 처치를 그럼 하자 이렇게 해서 이제 수술을 하는 게 제일 깔끔하지만 저희도 늘 환자 고객님이시잖아요. 환자이기 전 고객님이니까 니즈를 맞춰 드립니다. 아까 제가 강조 들었던 그런 신경학적 장애가 없으면 한번 해보자.
그래도 안 되면 수술로 가시죠.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분은 이제 시술적 처치했고 너무 잘 지내십니다. 하고 바로 좋아지셨고 요분은 근데 이제 조금 시간은 걸렸어요. 하자마자 다 좋아졌어 이건 아니고 병원에 한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시면서 치료를 좀 했고 퇴원하실 때는 이제 잘 걸어서 가셨고 이후에 이제 두세 번 정도 더 외래 오시면서 잘 지내셨습니다. 그렇고 요분 같은 경우도 이제 파열됐지만 시술로 잘 처리됐던 결국 아까 처음에 나왔던 것처럼 꼭 수술해야 하나요? 꼭 수술해야 되는 분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의사가 그렇게 꼭 수술하시는 게 좋겠다 추천을 드리고요. 다만 방금 말씀드렸던 사례처럼 보존적 치료나 시술로도 가능한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게 가능하다면 언제든 맞춰드립니다. 다만 꼭 수술을 하셔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경험이 있잖아요. 그래서 요런 걸로 해도 나을 확률이 높지 않을 때는 좀 조기 수술을 권장드립니다. 언제? 요거는 이제 주관적인 게 굉장히 강합니다. 신경학적 장애가 있으면 최대한 빨리, 증상이 조절이 되지 않는 분들도 빨리 하셔야 되고 증상이 어느 정도 조절이 되고 이러면 좀 천천히 하시거나 이래도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어떻게 수술해야 되나는 저희들이 설명을 드립니다. 부위나 현재 증상에 따라서 적합한 내시경 수술, 내시경이라면 어느 쪽 방향으로 접근할지, 현미경으로 좀 너무 이제 광범위해진다 그러면 이제 뭐 양방향으로 가자, 아니면 이제 현미경 수술로 가자, 아니다 요거는 너무 심하고 디스크를 제거해도 이제 추가공 협착이 있기 때문에 나사못을 넣어야 된다 이렇게 권장드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수술하면 앞으로 문제가 아예 없지는 않으세요. 대부분은 괜찮지만 재발률도 있고요. 더 낮은 확률이지만 염증이 생길 수가 있어서 관리 잘 하셔야 되고 병원 다니시면서 피검사라든지 수술하고 나서 안 아픈데 병원을 왜 가요? 이런 분들이 많으세요. 오셔야 돼요. 오셔서 관리를 받으시고 처음에 잘 이렇게 해놓고 습관을 들이셔야 회복이 잘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염증 생기진 않는지 재발되진 않는지 그러면서 이제 저희들한테 앞으로 어떻게 지내셔야 되는지 코치도 좀 받으시고 하셔야 되고 일상생활 같은 경우 그냥 가벼운 거는 하루 이틀이면 되기도 하고요. 나사못 넣는 수술 같은 경우는 한 일주일 이상 1-2주 입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한 달 정도. 그리고 보조기 착용은 내시경 수술 같은 경우는 제 얘기입니다. 이거. 내시경 수술은 한 달, 이제 퓨전 이제 나사못 유압술 같은 경우는 2개월 정도 착용하고 있습니다. 수술하고 3일 뒤부터 일하시면 안 됩니다. 언제나 이거를 추천할 수 있는 의사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언제나 대단히 죄송하지만 추천은 못 드립니다. 라고 늘 말씀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의 증상, 사진 소견도 중요하지만 증상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같은 영상을 보고도 의사마다 견해는 다 달라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얘기를 들어보시는 게 좋고요. 그다음에 내시경을 시술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들어가서 디스크나 여러 가지 구조물을 제거한다면 이제 절개나 이런 게 작아서 그렇지 수술은 수술이니까 그거 알아두시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신경학적 장애가 계속 너무 늦어지면 후유증이 납니다. 회복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제 심한 경우는 이제 목 디스크 때문에 이제 완전히 이제 신경이 척수가 눌렸는데도 프롤로 주사만 맞고 버텼다 이런 분도 봤어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쯤 되면 이제 수술을 해도 좋아지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게 된단 말이에요. 이러지 마시고 늘 상담을 꼭 해보시면 좋겠고 저럴 때 수술을 받으시고 수술 후에도 늘 관리가 중요하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없어요. 없지만 오답은 있습니다. 이 얘기를 이제 여러 번 말씀드리는 게 제일 중요해서 그렇고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고 치료를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늘 허리를 신경 쓰시고요. 뭐 언제나 찾아주시면 설명을 자세히 드려야 돼요. 그래서 많이 여쭤보고 수술을 하게 되더라도 요러요러하고 지금 여기가 문제라서 환자분은 이런 증상이 생기신다 이제 하니까 해서 통증을 줄이고 운동을 하셔서 건강하게 사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들어주셔서 감사하고 지금까지 참포도나무병원 신경외과 최고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